승급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승급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맛이 같다는, 아무나 보고 얘기한다고. 그게 이제 되게 미친 사람들의 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미친 사람은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나 보고 웃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미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은 못 미친다. 그래서 정말 그 미친 사람처럼 그냥 아무나 보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정말 이 스타마스터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부분 약간 복습하고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대개는 30년 정도 공부를 하고 30년 정도는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고 또 노후 또 30년을 보내게 되는데 60세쯤 됐을 때 보니까 1%만이 성공자가 됐더라. 4% 정도는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하루벌이 일을 하고 있고 15%의 사람들은 사망을 했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년 동안이나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이나 나름대로 바둥거리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가? 그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성공의 법칙이 된 것이 아니고 박한길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거는 원래 정북향의 원리와 같이 북쪽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 법칙대로 하면은 성공하는 거고 그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자연법칙과 같은 거다. 그리고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농장의 법칙, 자연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만 농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농부는 반드시 이 자연법칙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봄에 모짜리를 해서 모내기를 하고 가을 거지를 해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가을에 모내기에서 겨울에 벼를 걷어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칙대로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가 성공을 하듯이 성공의 법칙대로 살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더라.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은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성공자가 되고 그것이 10번이나 100번을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왜? 왜냐하면은 자기는 성공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나폴레옹 힐이라는 젊은이를 통해서 20년 동안 정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성공학이라는 걸로 창시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후에 지그지글러라든가 또 스티븐 코비라든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더 다듬어지고 발전이 되어서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성공학이라는 걸로 강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성공학 강좌들이 있고 책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책자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밤 말씀드리는 걸로 다 요약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성공의 법칙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농장의 법칙과 같다. 그러면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 쌀 10가마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쌀 10가마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벽시의 양도 결정하고 못자리의 넓이도 결정하고 농기구는 뭘로 하고 어떤 인력은 얼만큼 쓰게 되고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거둬야 되는 것이 쌀 10가마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의 머릿속에 땅콩 2가마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심는 장소도 달라지고 농기구도 달라지고 농사 짓는 방법도 다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구마 2가마가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거둘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하거나 희미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봄에는 분명히 쌀 2가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을 지날 때 쌀 2가마는 어디 가버리고 땅콩밖에 없다. 그러면 그 농사는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데 곧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머릿속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는 건데 그때는 보이지 않는데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명료하고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 사람이 이게 아파트인지 이게 단독주택인지 빌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집이 지어져 있다 이 안에. 그러면 그 집은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몇 층으로 지을 건지 방은 몇 개를 낼 건지 욕실은 어디다 할 건지 부엌은 어디로 하고 창문은 높이는 어떻게 하고 출입구는 어디로 하고 보일러실은 어디로 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아주 체계적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사는 집은 몇 평짜리 어디 얼마에 어디에 살 건지 그 다음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건지 내가 밥은 어디서 먹을 건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건지 내가 돈을 얼마를 누구한테 쓸 건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개 뭐라고 그래요? 많을수록 좋지요. 또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집이요. 어떤 차 타고 싶으세요? 좋은 차요. 그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설계사가 물어봅니다. 어떤 집 짓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요. 글쎄 어떤 집이요? 좋은 집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집 못 지어요 그 사람은. 자동차 사러 간 사람이 무슨 차 원하세요? 그랬더니 좋은 차요. 얼마짜리 원하세요? 좋은 차요.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좋겠죠? 예, 어떤 분 부인 모르는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 1억 정도 통장에 있으면 좋겠죠? 예. 자, 그런데 그 돈이 1억이면 1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을수록 좋죠. 그럼 한없이 많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한없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한없이 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한없이 벌려면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왜 벌어요? 왜?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럼 돈을 한없이 버는 사람은 돈을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다가 죽어.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버는 시간, 쓰는 시간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시간이 쓸 시간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버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안 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이 벌 거예요. 집 안 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집 살 거예요. 차 안 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좋은 차 살 거예요. 그 사람들 차 못 사요. 차 사는 사람들은요, 그 차는 색깔이 뭐고 차종은 뭐고 엔진은 몇 마력이고 몇 기통이고 문짝은 몇 개고 제로백이 얼마고 다 알아요. 심지어는 바퀴에 이 포크가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차를 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 있으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한없이 연장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죽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한편은 죽는다고 하면은 혹시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찾아볼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몇 년 동안은 돈을 벌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은 죽을 때 한이 맺혀요. 한이. 그런데 원하는 게 뭐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왜 복잡한가 봤더니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 자,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그렇죠? 육이 있죠? 예. 이 육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집. 이 집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우리의 육은 우리가 사는 집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거를 흙으로 만든 흙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육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잘생긴 미남, 저 같은 사람은 다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미녀는 다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얼굴만 빤빤하게 생겼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뭐가 좋아야 좋은 사람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영과 혼이 좋아야 좋은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과 혼이 사는 집이에요. 보세요. 초가지붕이죠. 그렇죠? 창문 뚫어놨죠. 지금 창밖으로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환기통 있죠. 맑은 공기 들어갔다 집안의 덕트를 통해서 나쁜 공기가 다 나와요. 집집마다 식당들이 있죠. 예, 거기 음식 조리가 덜 돼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맷돌로 갈아가지고 재가공을 합니다. 여기 봉창을 하나 뚫어놔서 골목에 소리가 다 집안으로 들려옵니다. 이 집은 온도 관리가 항상 잘 되고 있어요. 36.5도. 여기에 보일러 펌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온몸에다 온수를 돌리고 있습니다. 가끔 온수를 빼고 나면은 부르르 떨어요. 왜? 온도 떨어졌다 온도 올려 자동 컨트롤러가 운동을 시켜가지고 온도 올리려고 부르르 떱니다. 집집마다 화장실들 다 있죠. 예. 그리고 이 두 손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 먹으면요 이 집 지키는 집 관리하는 이 관리인이 덜덜덜 떨어. 왜? 수전증 걸려요 이게. 그런데 이 집 관리인이 이 집을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집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온갖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샴푸 지분 관리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식당 청소하는 브러쉬와 세제 팔고 있죠. 집 앞에 페인트 칠하죠. 식당 입구에는 고춧가루 샷빨간 거 발라줍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세제 별도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집인데 이 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70년 80년 요즘에는 이제 수리공들의 기술이 좀 발달했어요. 그렇죠? 이 집수리공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들. 예, 의사 선생님들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집이 한 10년은 더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가 이 집안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즉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관한 욕구가 있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이 있습니다. 영, 스피릿 있는데 이 소울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영혼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보는데요. 동물은 이 영이 없어요. 동물은 혼은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 중간 단계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만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그것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피가 다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 피는 못 섞어요. 왜? 원숭이는 원숭이로 처음부터 원숭이 종자로 만들어놓고 사람은 사람 종자로 처음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피가 섞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양심이라는 것이 이 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여러분 안에 양심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양심은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놈 같으면 양심을 딱 꺼버리면 좋겠죠. 그럼 손도 안 떨리고 그렇죠? 그런데 손이 덜덜덜 떨려요. 왜? 양심이라는 것이 나쁜 놈, 그러니까 손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꽉 물어버렸어. 저녁에 가가지고 아이고 양심에 걸려갖고 내가 좀 참을걸.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걔 보셨어요? 그런 놈 절대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속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했어요. 시간에 관한 개념이 있어요. 시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에 관한. 동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동물은 과거와 미래가 이꼴이에요. 이꼴. 똑같아요. 미래와 과거가. 사람은 과거와 미래가 대칭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늙으면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영원한 세계는 없을까? 다 생각들 하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원숭이가 이제 나의 원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원숭이 보셨어요? 그런 놈 절대로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배부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그놈은. 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고민하는 개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종교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심. 신을 찾아요. 영을 찾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바위를 섬기든 태양을 섬기든 뭐를 섬기든 조상 뼈다구를 섬기든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나 개는 혹시 도시에 갖다 놓으니까 교회 예배당 보고 기도하는 개 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만 영이신 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지적 욕구,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희노애락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희노애락. 자, 동물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렇죠? 밥 주면 꼬리치고 좋아하죠? 걷어차면 어때요? 그리고 신경질내 여러분도 노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도 있어요. 그렇죠? 주인의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구별할 줄 알아요. 집도 찾아올 줄 알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평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맨날 화만 내고 살았어, 평생을. 그러면 죽을 때 후회가 되고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평생 남을 미워하면서만 살았어. 그러면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인데, 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런데 우리는 사회나 자연에 대해서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 나는 정말 사회를 위해서도 자연을 위해서도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참 허망하고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그거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두신 게 있어요. 그거는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처음에 권한을 주셨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며 잘 살며, 그 다음에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기쁨 속에 살고 싶고,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혼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가 골고루 다 만족시키는 삶, 균형 잡힌 삶.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 네 가지를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또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잘 살려고 하면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배울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랑도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도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 기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이뻐? 어우, 빛나. 마음에 없는 소리. 그걸 하다 보면은요, 정말 아내가 빛나게 돼요. 왜?
남편이 항상 빛난다고 그러니까 남편만 보면은 웃어. 그 환하게 웃는 그 아내는요 빛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보고 있어도 그립다. 마음에 없는 멘트 좀 날려보세요. 사랑 러브 이즈 테크닉이에요. 배워야 돼. 나도 책 보고 배웠어. 그렇게 하래.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뭐가 이리 복잡혀,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를 싹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해요, 머리 아파, 맨날 이러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단순한 데 있는 돈은요 다른 사람 이미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복잡한 걸 좋아해야 돼. 우리 수당책에 뭐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복잡해요.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돈 안 받을 거예요? 복잡하다고? 계산해주면 잘만 받더만. 우리 컴퓨터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 수당책에 짜느라고 제 머리는 더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복잡한 걸 좋아하세요? 네,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우리 머릿속에다가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가 아까 여러 사람이 얘기한 절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목표.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목표가 달성된다고만 하면은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 요 정도가 돼야 절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하다가 나는 죽어도 후회가 없다. 이 정도가 돼야 절대 목표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도 홀라당 반할 만한 목표를 정해야 돼. 그 정도가 돼야 돼. 자, 물어봅시다.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통장에다 계속 꼽아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할 거죠. 죽기 살기로 할 그 목표가 나와야 돼. 300만 원 꼽아주면은, 예?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아니면? 예? 300만 원만 꼽아줘도? 그럼 우리 수당책에 다 바꿔야 되겠다, 그냥. 총장도 300만 원, 다 임페리얼도 300만 원, 300만 원만 해줘도 죽고 살고 한다는데 뭐하러 그걸 5천만 원, 300만 원에 목숨을 걸면 안 되죠. 그렇죠? 예? 300만 원은 까짓 거 죽을 정도가 되면은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매달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가 5천만 원 준다고 하면은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 만한 일이 해야 돼. 목숨 걸 만한 일이 해야 돼. 자, 우리는 정말 이 목표가 절대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75평 아파트에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내 가족들을 거기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내가 진짜 에쿠스 기사 딱 놓고 한번 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응? 그런 자기도 홀라당 반해버릴 만한 그런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근데 아이고 집 크면 뭐해, 청소하기만 힘들지. 누가 자기 보고 청소하래요? 동네에 도우미한 아주머니들 많아. 그분들에게 직장을 좀 마련해줘요. 여러분 여성분들 앞으로 3가지 좀 하지 마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우리 남자분들 집사람한테 3가지 좀 시키지 마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거는 도우미 아줌마가 하면 돼. 도우미 아줌마가. 그거를 다 현모양처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잘 안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들 현모양치 안 하고 밥하고 빨리 하고 청소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은 당장에 30만 명의 실업자가 해결이 돼 버려. 국가 경제가 팽팽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저 크라운박 어디 갔어요? 에? 우리 크라운박은요 집에서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안 해요. 도우미 아줌마가 다 해. 그리고 커피 타면은요, 아이고 사모님 제가 할게요. 커피도 못 타 먹어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그걸 안 하자. 그래야 나라 경제가 산다. 그것이 에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자기가 반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목숨을 걸어도 괜찮겠다고 할 만한 그런 절대 목표를 정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원래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육이 있고, 이 육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기라는 것이 퓨네마, 그래서 바람, 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영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스피릿을 불어넣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과 육이 만났더니 뭐가 생기냐면은 혼이 생긴 거예요. 생혼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밖에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은 죽어요. 왜? 우리는 영과 육이 만나 가지고 생혼이 됐기 때문에, 리빙 소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떼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이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 하나로 얽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육이 있다고 그랬죠. 육은 잘 살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이 있죠. 영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다고 그랬죠. 배우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떨어지면은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돼요. 근데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자식한테도 안 주고, 남편한테도 안 주고, 부모한테도 안 주고, 형제간한테도 한 푼도 안 주고, 나만 악착같이 쓸 거다. 요래요? 우리 부모들은 정말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왜? 자식한테 주고, 남편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고 싶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거든. 또 부모에게도 잘해주고 싶고, 어려운 친구에게도 잘해주고 싶고. 우리 텔레비전 보다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경우가 있죠.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들 보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걔네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요, 사랑도 찌그덕거려요. 이혼한 사람들 보면은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뒷조사를 해보면요, 돈이 안 맞은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진 여기에서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 진정한 열정.
그러니까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내 자식들에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먹고 살 걱정 안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 반드시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뜨거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 불길이 꺼져가지고 이제 제 속에 조그만한 불씨라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죄를 헤집어 가지고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활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정말 가족들이 만나면은 감격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사랑의 불길을요 계속 키우면은요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요, 사랑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남한테 배려할 줄 알고, 밖에 나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가정에 가면은 따뜻한 부모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도 있고, 남한테 배려할 수도 있고, 손해볼 줄도 알고. 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돼요. 이거를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려 넣기만 하면은 되느냐? 예스! 돼요. 머릿속에 그려 넣기만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려 넣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려 넣기만 하면은 99%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벌어진 일과 생각하는 것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 몸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입안에다가 새빨간 석류알을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루비처럼 새빨갛고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여러분들이 어금니로 아자자작 씹었더니 그 석류알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새콤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나오죠? 안 나오시는 분 빨리 병원 가세요. 침샘이 고장 난 거예요. 우리 몸은요, 석류를 먹었을 때 하고 똑같이,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3천만 원 매달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젖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울까요? 깃털처럼 가벼울까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생각만 해도 가볍죠. 그렇죠? 벌써 표정을 보니까 3천만 원씩 받은 표정이야. 우리 몸은 그거를 생각만 해도 실제로 변해버려요. 우리 해모임이 피로 회복에 기가 막혀요. 그런 기능을 가진 물질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걸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모임보다도 피로 회복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 통장에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오면요, 웬만한 잔병 다 나. 면역력 증강에 해모임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돈, 머니. 여기 3천만 원씩만 들어오면은요, 5천만 원만 통장에 들어오면은 웬만한 잔병 싹 떠나. 무슨 무릎 관절 찌푸둥하고 목 땡기고 한 방에 없어져요. 한 방에. 왜 지금 당장에 3천만 원 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러 가야 되고, 아들 딸 줘야 되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 선물 사줘야 되고, 형제간들한테 뭘 줘야 되고, 집 보러 다녀야 되지, 차 사러 다녀야 되지, 어디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냐고. 그런 거 하루 종일 다녀도요,
가구 사러 논현동 바닥 하루 종일 다녀도 다리가 안 아파, 다리가. 그런데 먼저 주고 받기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부자는 다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부터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몸이 바뀌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번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면은 표정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버려요. 그냥 입이 막 찢어져 갖고 귀에 걸려. 친구한테 전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달라. 지금 여러분들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 내가 뭐 하는 것은 아닌데 친구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게 못 살게 굴어갖고 나한테 전화해 주는 건데 이 따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빨리 와라. 뭔데? 오면 얘기해 줄게. 선착순이다. 빨리 와. 끊어. 그럼 뭔가 싶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애가 아닌데 빨리 오래. 부자 만들어줄게. 지도 부자 아닌 것이 하도 큰 소리를 치니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쫓아와. 주민등록번호하고 적어. 빨리 적어. 이거다. 동작이 이렇게 떠가지고 너 3천만 원 5천만 원 벌겠냐 너? 빨리 적어. 이 정도 자세가 나와야 돼. 이 정도 목소리가 나와야 돼. 그럼 어때요? 이거 너네 저 화장품 한 세트씩 가져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잘 발라. 정성껏 발라. 알았지? 그리고 이거 4종 세트 가지고 가가지고 클렌징하고 폼 클렌징하고 얘네 팩도 하고 빼먹으면 죽어. 알았지? 친구들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내 피부 만져봐. 이거하고 다르잖아. 너 안 이뻐지고 싶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힘이. 왜? 내가 지금 5천만 원 벌 사람인데 누구한테 꿀리냐고. 이게 전에는 학교 다닐 때는 내 밑에 있는데 남편 좀 잘 만나더니 항상 내한테 큰 소리 쳤어. 사정없이 죽여버려 그냥 가가지고. 5천만 원 벌면은 다 죽일 수 있어. 다 쓰러져. 요즘 내 앞에서요 밥 산다고 지갑 뽑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뒤졌어 지금 보면은. 애터미 회장 앞에서 어디서 지갑 뽑아 지네가. 친구들 만나면은 전부 깨갱해. 누가 뽑으려고 그러면 야 새끼야 한 길이 있잖아.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옆에 친구가 죽여. 나는 직접 안 죽여 요즘에는.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까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가가지고 우리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가 오리탕집 하다가 망한 그 익산 뒷골목에 조그마한 식당이 있어. 거기에 17명 모아놓고 앞으로 익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에 들어갈 거다. 그 아파트들 알아봐. 익산에서 여기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리고 로얄 마스터 되면은 5천만 원을 축하금으로 줄게. 매달 5천만 원씩을 받을 건데 내가 추가로 기분 좋아서 5천만 원 쏠게.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 에쿠스 한 대 사준다. 에쿠스.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 3억을 줄 거다. 3억. 그것도 그때는 5만 원권 나오기 전이니까 10,000원권으로 줄게. 무게가 얼마냐? 30kg예요. 30kg. 돈 무게만 30kg. 저는 뭘 한 줄 알아요? 이 돈 3억의 무게가 얼마인지를요 전자적으로 갖다 놓고 재고 앉았었어. 딱 무게 단위가 30kg 나와. 그러면 이거 주면은 잘 못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여행 가방 하나 사가지고
바퀴 달린 여행 가방에다 딱 넣으면 이 3억 들어가요. 그러면 나 거기다 넣어갖고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크라운 마스터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여행 가방에다가. 여기다가 바퀴 달려 있잖아요. 이거 바퀴 봐 이거. 무게 딱 30kg이야. 그거 100만 원 갖다가 무게 재가지고요. 고박이 해가지고 저거 30kg 딱 맞더라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있어요. 그 위에. 임페리얼 마스터는요. 내가 10억 줄게 10억. 그것도 10,000원권으로. 그리고 50평짜리 오피스텔 임대료 회사에서 내주고 에쿠스 리무진을 한 대 또 줄게. 그 리무진은 절대 자기가 운전하면 안 돼. 리무진은 반드시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무진은 운전을 하면 기사 취급받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사를 파견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앞에는 비서가 앉아 있어야 된다. 왜? 차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규정이 있어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절대 자기 손으로 차문을 열면 안 돼요. 회사 규정입니다. 위반하면 안 돼요.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냐면 기사나 비서가 문을 열어줘야만 탈 수 있어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비서나 기사는요, 훈련을 시켜서 보낼 거예요. 반드시 문을 열고 나면은 90도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근데 이 10억이 무게가 얼마냐면 100kg이에요. 제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그럼 어떻게 해주나? 지게차로 떠줘야 되겠다. 그 지게차를 사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잠실 운동장이나 상암구장이나 뭐 이런 뭐 몇만 명 모이는 데서 이 시상식 승급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수만 명 모이겠죠? 그때 무대에 지게차가 돌돌돌돌 딱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뉴스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9시 뉴스 땡 하면 지게차 돌돌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나오냐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지게차로 시상한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어요. 세상에 없던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뉴스거리가 돼요. 그 다음에 지게차 10억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어 1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 저 회사는 무슨 회사냐? 그러면요, 우리는 그 지게차만 앞장 세우면은 전 세계에 이거는 독일 레오파드 전차 군단보다도 더하는,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 회사가 되겠다.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겠다. 이 지게차는요, 독일 전차 군단의 탱커보다도 더 센 거예요. 누가 막어 이거를? 막을 놈이 어딨어 이거를? 파죽지세로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 한 푼도 안 들이는데도 우리가 가면은 다 알아요, 몰라요? 이미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뉴스에서 다 봤어. CNN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일본 방송, 미국 방송, 유럽 방송에서 다 쫓아와. 왜? 이거 놓치면은요, 그 카메라맨 잘려. 톡쪽 놓쳤거든. 세계에서 돈을 지게차로 떠주는 그 장면을 못 찍은 카메라맨은 잘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잘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애터미 식구한테 나하고 같이 고생했던 내 동지한테 내가 10억 줬는데 광고 효과는 수백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모자 쓰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글로벌 마케팅 회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저 건덕지 없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회사가 100조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회사 회장 뻥이 세기는 세더만. 뻥 아니요. (100조가) 팔리면은 35조가 풀려요. 한 달에 3조씩이 풀려. 3조씩이. 그걸 누가 가져가요? 우리 애터미 식구들, 서민들, 부자 재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가져간다고. 서민들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요, 이것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 여러분, 저는 애터미가 100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추진하다가 죽더라도 제가 후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왜? 내가 이거를 하다가 쓰러져 죽으면은 우리 애터미 식구들이 내가 강의 안 해도 우리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죽었다고. 우리는 반드시 100조를 달성하고 전 세계에다 애터미를 퍼뜨리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올 건데, 내가 죽으면은, 강의하다 죽으면은 강의를 못해도 강의 효과는 몇 배가 더 나온다고. 그러니까 강의하다 내가 죽으려고 그래. 그냥 내가 강의하다 죽으면 여러분들한테는 큰 복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릴 거거든. 여러분들 지금은 눈 말똥말똥하고 가서 사업 설명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의하다 죽어도 좋아. 죽으면 더 좋아. 여러분들도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시작했다. 여보, 당신이 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이걸 한 거야. 당신은 평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여보 이제는 당신 쉬어야 돼.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벌어가지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낚시질 하고 싶으면 낚시질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백판 자빠져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도록 해줄게. 여보, 우리 회장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려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회장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남편을 가만두겠냐고. 하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 편의 영화로 그려넣어야 돼요. 한 편의 영화로. 자,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죠. 시나리오.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일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오후에. 자, 그런데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요 4가지가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6은 잘 살며, 그러면은 의식주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롭게 살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의식주 중에 주택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다 주택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잘 살려고 하면은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러면 뭘 해요? 봉사도 하고, 그렇죠? 효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배우고 그러면 자녀 교육, 또 내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여기 공헌하는 거 여기 봉사 들어간대요. 그리고 내가 현금 같은 거 좀 있으면 어때요? 현금 좋죠?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뭐 한 3억이나 5억 정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찰이 좀 있으면 좋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헌금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빚 정리 이렇게 쓰시는 분들, 빚부터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예? 건강. 그렇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런 요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 칸이 이렇게 쳐져 있는 양식을 드리는데, 작성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드리는데, 자, 내가 주택에 대해서 현재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몇 평? 네? 50평. 50평인데 지금은 몇 평 살아요? 25평. 예, 그럼 자, 10칸 중에서 중간,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50평 아파트를 사는데 어디에다가 사실 거예요? 주택, 50평 주택. 가격은 얼마예요? 15억. 예.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예요? 경기도. 예, 이렇게 적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뭐 판교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15억이다. 근데 여기다 반드시 적어야 될 게 있어요. 언제까지? 2019년까지 이렇게 적으시란 말이에요. 너무 늦어요? 그때까지 못 참아요? 그러면 17년 이렇게 자기 마음이에요. 이렇게 네. 적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무슨 차 타세요? 운전면허가 없다고요? 예? SF 그럼 무슨 차 타고 싶으세요? 에쿠스. 기사 있어야 되고, 예, 기사 월급 200만 원, 예, 적고, 그 다음에 에쿠스 몇? 380하고 요즘에 500 있어요? 500, 예, 가격 얼마예요? 1억 2천. 다 알고 있죠? 색깔은 무슨 색? 빨간색 없어요? 흰색. 예. 자,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소나타, 그렇죠? 그러면은 10칸 중에서 2점밖에 안 돼, 2점. 그렇죠? 자, 여행 어디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적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구체적으로 적어라. 두 번째, 금액을 적어라. 세 번째, 기한을 적어라. 이렇게 요게 이제 적는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행 1년에 2번 어디? 동남아. 유럽 여행은 반드시 평생에 한 번 하겠다. 금액 1,000만 원씩 가족 4명 4천만 원. 언제?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유럽에서 보낸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국내 여행밖에 못 해봤으니까 1점. 봉사. 나는 몇 시간 봉사를 하겠다. 한 달에 500만 원씩은 내가 기부를 하겠다. 여기다 적으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했으니까 이 정도. 효도. 용돈 들이지 말고 생활비 들으세요. 30만 원 들여놓고 효도 다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자녀 교육 어쩌고 저쩌고 현금 뭐 지금 마이너스 제로 건강 뭐 혼자 그런 대로 유지했어. 자, 여기 건강도 해모임 한 박스씩 먹고 하루에 운동 1시간씩 하고 뭐 등산하겠다 뭐 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효도도 당장에 200만 원 못 드려도 나는 매주 전화라도 2번씩 하겠다. 이렇게라도 정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점수가 나와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은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잘 굴러가려고 하면은
요게 10점 만점 10점 만점 해가지고 요거를 쫙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런 수레바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10점 만점이 바로 여기에 쓰인 거예요. 나는 주택 50평에 살고 거기에 15억짜리를 사고 경기도 파주에다가 아니면 판교에다가 사겠다. 이런 계획을 딱 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쫙 들어와야 돼. 차는 에쿠스 500 1억 2천만 원 기사. 그러면은 이것저것 합해보면은 견적이 어떻게 나와요? 견적이 무조건 3천만 원 넘어가 월. 그렇죠? 3천만 원 있어야 이것저것 하고 어머니도 200만 원 3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뭐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면 3천만 원은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반드시 목표로 삼으라. 자, 3천 가면 5천 가는 건 다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정도는 쓰이고 2천만 원 정도는 또 저축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가 한편의 영화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머리에 생생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잘 안 그려진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요즘에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뺑뺑뺑뺑뺑 돌아다녀. 우리 김성일 로얄 마스터는요 지금 70평인가 77평에 사는데 그게 전주에서 제일 큰 거래요. 그래갖고 제 얘기를 듣고 그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녔대. 계속.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그 집에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큰 방 작은 방 새 방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부엌에는 뭐가 있고 욕실은 어디에 있고 그 집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디 살았냐면은 그냥 조그만한 그 주택 있죠. 그런 거 초등학교 때 아들이 막 벽에다가 낙서해 놨는데 벽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벽지도 못 바꾼 그런 집에 살았대요. 그런 집에 살면서 어디를 가냐면은 77평인가 되는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완전히 그걸 담았어. 머릿속에 그 모델하우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집에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박수도 치다가 말어 뭐 돈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첫째,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돈은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것이 쉬워요. 물어보면 알아. 자,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1억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 사람한테 물어봐. 돈 버는 게 누가 제일 어렵다고 하겠어요? 1억 버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버니까 100배나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그런데 누가 더 힘들게 살아요? 누가 힘들게 돈 벌고 있어요? 1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돈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벌어야 돼요? 100만 원 벌어야 돼요? 1억을 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10억 버는 사람은 널린 게 돈이라고 그러고 돈 버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돈은 많이 벌수록 쉽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쉽다. 그러니까 한없이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좀 벌어가라고 그냥 덜 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벌리면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지출하고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는 사람은 다 가난뱅이에요.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기 위해서 가계부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부자가 가계부 써요? 안 써요? 몰라요? 안 써! 저도 가계부 안 써요. 우리 집사람도 못 쓰게. 그런 걸 뭐하러 쓰냐고.
저는 처음부터 못 쓰겠어. 여러분 가계부 쓰지 마세요. 가계부를 아무리 잘 써도 부자 안 돼요. 부자들은 가계부를 안 써. 그럼 부자가 사는 방법대로 살아야 부자가 되지, 가난뱅이 방법대로 살면 계속 가난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출을 정해. 먼저 지출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얼마를 쓰겠다 하는 것을 정해. 그랬더니 지출을 정해봤더니 미니멈 월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먼저 이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수입처를 찾으면 돼. 3천만 원을 벌 일인가 아닌가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0만 원 벌 일이 있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지 하는 표정이 지금 많아요. 보니까 아이고 300이면 어디야 그러면서 평생 나는 150밖에 못 벌어봤는데 300이면 어디야 그러면서 가겠대. 가는 사람은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 300 벌다 300 벌다 300 벌다 300 벌다 60, 70 됐어. 70 됐는데 100살까지 30년 더 살아야 돼. 그럼 300 벌어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다 쓰고 다 쓰고 다 쓰고 일 끊어지자 돈 끊어졌어. 나머지 요걸 어떻게 살 건데? 대개요 돈 못 벌는 노후가 20년 30년이에요 요즘에는 눕혀놓고 10년은 보내. 의사들이 웬만하면 안 죽여. 잘 안 죽어. 요즘에는 뭐 혈압 높아지면 혈압약 먹이지 뭐 하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숨 끊어지려고 하면 산소호흡기 대놓지. 웬만하면 안 죽어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소 누워서 10년 돈 못 벌고 10년 20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에서 700 벌어봐야 노후 대책이 안 서요. 노후 대책 안 서요. 그럼 그런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대기업 들어가지 마세요. 대기업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30년 동안 30에서 60까지 팽팽 할 때요 그때 싹 부려먹어. 그리고 안 죽을 만큼만 줘. 300에서 700 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 그러면 나머지 어떡하라고? 대책 안 세워져요. 기업이라는 데가 이러는데요. 저는 17년 동안 월급쟁이 했어. 왜 나왔게요? 노후 대책만 섰으면 안 나왔어요.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한데요. 계속 거기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노후 대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나와서 맨 땅에 섰어. 바람 부는 한길가에 서가지고 정말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출을 먼저 정하고 제대로 3천만 원을 벌 일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 하는 사람하고 백화점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힘들게 살아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을 벌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대개 어떤 일들이었냐면은 지금까지는 자 지식이 많아야 돼. 그렇죠? 둘째 경험이 많아야 돼. 셋째 자본이 있어야 돼. 3천만 원 5천만 원 벌려고 하면은. 그런데 애터미는 지식도 없어도 돼. 경험도 없어도 돼. 돈도 한 푼도 없어도 돼. 그런데 3천 5천을 벌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 한편의 영화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쿠스를 쫙 몰고 가는데 기사가 앞에서 운전하고 나는 뒤에서 탁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이 막 느껴져야 돼. 자,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내가 갖기 위해서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벌 때보다도요 쓸 때가 더 훨씬 기쁨이 있어요. 누구에게 줄 때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고 여기저기 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줘요. 여기저기 기부 많이 해요. 물론 기부는요 꼭 부자 된 다음에만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는 나보다 더 없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회사 초창기에 정말 어려울 때도요
30만 원, 40만 원부터 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무슨 수천만 원씩 또 기부를 하고 하지만은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그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선배분들이 했던 저 인생 시나리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집, 차, 효도, 형제, 자녀, 여행, 봉사, 건강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현재 기아에서 나온 2,300만 원짜리 2005년형 흰색 소렌토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2015년에 현대 베라크루즈 7인 성지아리, 그 다음에 2021년에 나의 생일 기념으로 2021년형 BMW 7 시리즈 가격은 2억 3천만 원, 색깔은 블랙으로 구매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자, 요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서 내가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노지가 되겠? 우리 회사는 5천만 원 선까지만 목표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개인 활동 목표, 팀 활동 목표는 내일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